예,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. 시장에서 뭐 잘 나가는 종목도 분석하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도 얘기를 합니다.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지만 시장은 최근에 상승 추세인데요. 뭐 네이버, 카카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주주들 답답하고 오늘은 CJ CGV 이것도 답답한데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더 흘러내립니다. 대응 전략 세웁니다.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업황을 봐야 되는데 기업을 보면 그렇죠. 2차 전지가 잘 되는 거는 전기차가 잘 되기 때문인데 영화 산업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어려운 거죠. 코로나 지나고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나요? 네, 일부 회복세는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상 그 플랫폼 자체가 좀 많이 변경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좀 살펴보니까 영화가 입장권 그 통합 전산망 그러니까 코비스라고 합니다. 네. 이 코비스가 올해 5월까지 영화관 관객 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총 약 1,163만 명 정도 되는데 네. 이게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기간에는 4,693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. 예. 거기에 이제 4분의 1 수준으로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등 OTT 시장이 굉장히 좀 그 시장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영화 산업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상 이 멀티플렉스와 관련된 영화관 쪽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감소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은 그 8,000원대나 10,000원대 했던 영화 티켓 가격이 지금은 한 15,000원까지 지금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특히 영화 제작 인력들이 요즘 많이 보는 OTT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업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영화관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CJ CGV 시장을 이제 OTT 업체에 많이 뺏기고 있는 거죠. CJ CGV가 어떤 회사냐 이 얘기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을 뭐 안 해도 되고요. 이제 설명하시는 동안 요건 자막을 좀 넣어주시고 최근에 영업 현황과 이제 유상증자 한계 시장의 부담이지 않습니까?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네. 네, 사실 이게 지금 그 유상증자, 그 1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, 지금 뭐 단행을 하고 있는데, 네. 이게 지금 동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. 그 극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, 네. 앞으로 뭐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화 산업이 좀 어느 정도, 발전을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플렉스 쪽이나 그러니까 영화관 쪽의 추가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캐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약 1조 200억 원 정도의 그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일반 공모는 5천억 원, 5,700억 원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4,500억 원을 좀 어느 정도 자금을 유입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확인을 할 것은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의 4,500억 원은 재무구조 개선에만 활용될 예정으로 좀 밝혀졌기 때문에 예. 전체적으로 뭐 신사업 발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재무구조 개선에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증자를 좀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독특한 건 이제 유상증자인데 돈을 더 넣는 것도 있지만 CJ로부터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현물 출자 아까 4,500억 규모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이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올리브영 하는 데 아닌가요? 사실은 CJ 그룹 가운데 잘 되고 있는 쪽이 몇 안 되는 쪽이 그쪽인데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주주들이 있다면 좀 볼멘 소리는 할 수 있을 텐데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네. 이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올리브영과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, 관련 없어요? 2019년 1월 1일 네. 때 CJ 올리브영을 일적 분할 방식으로 좀 떼어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네.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에서 주목받던 올리브영의 사업 부분을 좀 떼어냈었고 또한 이제 광고 쪽도 좀 떼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2월 말 기준에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기준 장부가액이 809억 원 정도밖에 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장부가 대비해 5.6배 높은 그 4,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게다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계열 매출 기반으로 IT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리브영은 지금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물 출자하면 주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쪽하고는 좀 이제 분리를 했군요. 어쨌든 자구 노력들을 좀 해가고 있는데
재무 구조는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본업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뭐 범죄도시 3 이런 거는 흥행이 있었고요. 하반기 흥행 대작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이 적자인데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십시오. 네, 일단 이게 지금 IT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CJ, CGV와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.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극장 첨단화, 광고, 시각 효과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만 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추가적인 사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캐스천 마크가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3의 그 대응이 좀 어느 정도 됐기는 했는데 네. 이게 다음 달 영화 그 밀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이 밀수를 통해서 그 김혜수 주연인데요. 이게 7월 26일 날 개봉이 될 예정이고요. 이게 성공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외에도 그 8월에 CJ ENM이 배급사인 더 문도 있습니다. 이 더 문은 또 설경구 배우가 이제 출연을 하고 이에 또 이병헌 그 배우 주연인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제 좀 개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. 영화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좀 상당한데 사실상은 지금 대부분의 OTT 시장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예. 사실상 올해 영업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사그라들면서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은 여전히 지금 OTT 쪽에 좀 많이 밀리는 상황도 있고 그 대부분의 이제 문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폭발적인 수요를 보기에는 폭발적인 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뭐 분기라도 좀 소폭이라도 흑자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CJ, CGV는 지금 기존의 하락에다가 지금 위중 때문에 더 하락했는데요. 9,530원 수준입니다.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지금 수급적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기관 및 그 이달에 기관 및 외인의 그 순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이거래 연속 그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그 7,630원으로 신규 상장 예정일은 9월 27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의 텀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현재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좀 자제할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전에 이제 제주항공의 경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유상증자 때 7,980원대였고 그 당시 때 그 2천억 가량의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지만은 네. 저가 내려왔을 때도 한 8,800원 정도였었거든요.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발행가액이 지금 7,630원이니까 못해도 한 8,500원까지는 조정폭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고요. 이전에 그 삼성중공업도 그 1조 가량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 가격이 5,130원대였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아래쪽으로 좀 찍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좀 약속을 잘 지켰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CJ, CGV가 그 주주분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가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좀 기대를 크게 해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CJ, CGV의 최근에 이제 어려움들,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사실은 이게 사실 콘텐츠 엔터주들은 최근 흐름 좋은데요. 미디어나 콘텐츠는 약한데 그 얘기까지 좀 확장해서 듣고 싶은데 오늘의 시간이 안 돼서 추후에 또 그 부분은 좀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